주세요. 네, 먼저 인사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션 맡은 정민기입니다.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밤늦게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귀중한 2시간 정도 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집에서 금림 역할을 맡은 배종욱입니다.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작품을 처음으로 상영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부산의 관객들을 통해서 우리 영화의 리뷰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보시느라고 재밌으셨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솔직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집에서 부영 역을 맡은 배우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피곤하시죠? 딱 시간대가 장이 오는 시간대라 저희 대화 많이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주연 배우이신 장규리 씨가 원래 몇 달 전부터 미리 그 계획된 스케줄이 있는 바람에 해외를 오늘 새벽에 출국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못 오게 돼서 좀 목표 기대하고 오신 분들 계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괜찮. 혹시 저 어제 상영도 보셨던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네, 이렇게 또 2회차로 바로 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장규리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또 뜻깊은 시간 보냈었는데, 사실 또 이제 두 번째 상영이시고 또 내일 상영도 2회차가 상영이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거의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계신데 어느 정도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상영도 하게 되시고. 네, 다행히도 저희 영화가 여러분한테 좀 많이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같은 그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이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런 부산 영화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공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들께서는 이제 또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래도 영화제 자체를 좀 즐기시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글쎄, 저희 영화제를 즐길 시간이 없었네요. 네, 어저께 저녁 때 상영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낮 시간은 있었지만 뭘 하느라고 제가 바빴어요. 배우님들은 또 영화제 어떻게 즐기시는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모든 티켓이 다 나가가지고 예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연배다 보니까 보고 싶은 영화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고 여기에서 호평받은 영화들은 꼭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민철 배우님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죠? 저도 회식을 일단 길게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정말 술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식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대화 나누는 자리가 또 이제 배우분들의 영화제 주요 스케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감독님께 이 영화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기본적인 것들 여쭤본 다음에 이제 객석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나리오 노트인가요? 제작 노트? 네, 그 시나리오 포티북이에요. 네. 그럼 아주 귀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질문하신 네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책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감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원작 그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그 독특한 설정이 좀 재밌었어요. 그 젊은이한테는
주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쉴 곳이 필요한 거고 또 모든 거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 드신 분들 돈이 있는 그분들은 막상 재물은 있지만 내 몸 쉴 곳이 없는 그래서 젊은 몸이 더욱 그리운 이런 그 약간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그 두 여성이 그 서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설정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PD님이 처음 이 글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을 때 PD님하고도 그런 내용이 일치가 됐었어요. 이걸로 우리가 좀 장르 영화를 만들지만 약간 좀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흔쾌히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메시지와 뭐 내용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영화적 재미가 저는 장르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 오컬트와 뭐 공포 이런 것들이 결합된 장르예요. 근데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영화적으로 좀 화면을 구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처음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N차 관련을 하셨거나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좀 색감도 좀 살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보통 트라이포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최대한 움직임이 적게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사진이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모든 장면을 다 핸드헬드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갖는 불안감들을 관객 여러분들도 미세하게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뒤로 갈수록 좀 더 흔들림이 커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정서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점점 좀 약간 좀 어둡게 점점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 영화 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의도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느끼셨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이제 흔들리는 이제 손으로 들고 핸드헬드로 찍으셨을 때 저는 마치 이 집에 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같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선택이 정말 적절했고 그런 점들이 장르적 재미를 확실히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네, 배우님들께도 이제 처음에 시작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처음에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이제 받아들이고 연기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기본적으로 잘 못 봐요. 그 무서운 이미지를 보면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저의 일상을 방해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 자체를 못 보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후배가 나오는 너무 좋다고 평가받은 영화조차도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포 영화라는 그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그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매니저의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나 공포 영화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처음 저의 대답은 이거였는데 그래도 한번 선배님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의로 제가 작품을 쭉 읽으면서 장르는 공포지만 그 공포 영화 안에 흐르는 사회적인 메시지와 그 다음에 엔딩에 그 악귀가 죽는 그 엔딩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모든 악은 항시 끝을 봐야 된다라는 그 어떤 표본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그래 옳지 않은 것들은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물론 여기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 희망이 뭐 옳은 희망이다, 그른 희망이다라는 어떤 가치관적 판단을 넘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나는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해보고 우리가 어떤 의견의 합일점이 있다면 이 영화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작품을 찍을 때도 맨씬 그다음에 그 씬에서 주고 싶어하는 감정들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했고 현장에서도 시나리오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어떤
어떤 좋은 감정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했고 어저께 처음 상영을 보면서는 그런 장면들이 타당성 있게 살았고 훨씬 임팩트 있게 영화가 스피디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고 싶어 했던 감정이며 상황들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배우님 스스로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배우님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또 오히려 그 감정을 잘 아니까 또 표현도 잘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 면에 있어서는 정말 현장에서 감독님과 우리 프로듀서 하셨던 그 송대찬 프로듀서님과 또 우리 배우님들하고 정말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옳은 감정을 뽑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작품입니다. 네, 민철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 처음 읽고 단순 오컬트 영화가 아니라 이 오컬트라는 장르 안에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그리고 그들의 고독사 문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게 참 신선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뚜렷해서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적으로는 저희가 촬영 전에 리딩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때 식사 자리하면서도 리딩하고 부영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 현장에서도 디렉팅 많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좀 많이 만들어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부영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가장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리얼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친구들 중 한 명으로 사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급부상한단 말이죠. 이게 친구들 중 한 명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 그만큼 이제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배경에 잘 녹아들어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해석하시는 이 캐릭터의 사실 연령대가 비슷한 캐릭터니까 네, 그렇죠. 좀 어떤 성격과 어떤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지. 사실 그 신대영 있는 거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유쾌한 친구 그리고 옆에 있을 법한 친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신병 있는 걸 이제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장르적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소개 시놉시스상에서는 여성 대 여성 1대1 구도로 진행되지만 이렇게 부영 캐릭터 덕분에 뭔가 이제 감칠맛 나는 조미료가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역할이셔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먼저 한 분 선정해 주시면. 예,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도 이거 세편을 보다 보니까 목이네요. 예, 그 핸들도 잘 봤습니다. 저 배우가 핸들들을 하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욕하면서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풀었거든요. 질문은 감독님한테 하나 꼭 배송 배우님한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귀신이나 지방령이나 죽는 사람이나 보면 다 여성이거든요. 남성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회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젊은이들의 자살률도 좀 더 높고 고독사도 있고 그렇지만 좀 더 약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여성들의 지방령을 나타나는지 그런 식의 이유를 주셨는지 묻고 싶고 배정 배우님한테는 이제 배우 배우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제가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친구 죽은 걸 보고 아 나 계속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젊은 몸을 사진하기 위해 그런 캐릭터예요. 배종욱 배우님도 이제 나이도 이제 드시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뭐 무당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의 입장이나 내 젊은 시절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전작을 찍을 때 그 옥수역 시라는 작품을 찍었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여자가 안 죽고 남자만 죽어요. 그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공포 영화들이 항상 여자들을 관음적인 시선으로 대하고 그 여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공포 영화에서 즐겨 표현을 해서 제가 이전 작품에서는 오히려 여자를 안 죽이고 다 남자들만 쫙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그것이 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상이 똑같이 그 남자들 그 젊은 남자분들도 많이 당하죠. 근데 반면에 정말 힘없는 그 여성들이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그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좀 더 잘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우리 금님처럼 또 이렇게 그 홀로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여성과 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해볼까 했더니 어쨌든 간에 그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여성이 좀 약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되게 그 장르 영화지만 좀 되게 리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 희생자들을 이렇게 여성들로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들어가서 더 확실히 무섭게 관객분들이 느낄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다는 거,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나이 드는 거고 나이 들면 뭐 느는 거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했다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젊음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젊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젊음을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잘 늙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이미 제 삶의 방향을 설정했고 이 영화 안에서는 제가 젊음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좀 더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젊음에 대한 아름다움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관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과 그런 느낌을 주려고 사실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첫 상영을 보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나와주시면 했는데 선물. 다음 질문 배종욱 배우님께서 한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화 설정 자체가 현실적인 청년 주거 문제랑 고인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에서 출발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실제 사건이나 뉴스에서 영감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인 고독사와 청년 주거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라는 이 주제를 공포라는 장르로 풀어내는 데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국 영화 같은 게 많이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그 장르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코미디하고 이런 오컬트 호러 같은 경우는 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노인의 고독사 문제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다른 장르로 풀었다. 그래서 어떤 장르로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코미디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드라마로 풀 수 있을까요?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어떤 그 주제를 이런 주제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저희 이 주제와 이 장르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청년들 주거 문제 공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아들도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슬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각자 근본적인 그런 그 공포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주제와 이런 저희 이 장르가 적절하게 잘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집이라는 노래가 이제 영화의 중간에 크레딧에서 나오는데 누군가한테는 그 노래가 즐거운 노래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노래여서 그런 것도 절묘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 네, 조옥 배우님께서. 네, 다음으로 장민철 배우님께서 한번 주시면. 네, 우리 저 김민철 배우님이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기 맨 끝에 네. 영화 정말 잘 재밌게 봤고요.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거 공포 영화인데 여기 영화 촬영하면서 혹시 무서웠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배종옥 배우님 저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어가지고 최근에 내 남자 여자들도 존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귀신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네, 분장한처럼. 처음에는 밥이 안 넘어가다가 맛있게 드세요. 예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편해지고. 그래, 네, 참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규빈이로 별에서 막 죽으려고 하다가 막 그 싸우다가 부영이가 오는 장면 있잖아요. 있어요. 그 부영이가 문 힘이 열고 이런 그때 그 원래 시나리오는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죽여달라고 하면 부영이가 나하고 뭐가 있었어요. 나를 알아보고 뭐 나 규빈이를 별했어. 네가 정말 규빈이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 죽여줘 하니까 얘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하겠어요. 왜냐면 원래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보이는 건 금림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규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는 당연히 규빈이야 하고 칼을 댔는데 얘 입장에선 금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시나리오상 그쵸 감독님. 그래서 네가 규빈이야 바로 받아들였는데 저기 부영이가 그러는 거야. 나 이 상황에서 규빈으로 바로 인식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밀치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게 너무 그때 우리가 다 머리를 무엇으로 맞은 듯이
맞아 그래. 근데 왜 우리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그때 상황을 확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칼을 들이밀면서 나 죽여줘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고 웃겼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나는 웃었는데 사람들은 잘 안 웃었죠? 저는 좀 웃었어요. 아 그걸 좀 이렇게 느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이 되게 재밌었고 지금도 기억나요. 얘 표정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그 목을 메고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선배님 직접 하신 거거든요. 예, 대형이 없이 직접 제가 하셔가지고. 직접 했어요. 예, 그래서 촬영을 이제 끝내고 저희는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배님 목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밧줄 자국이.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이게 그 이제 목이 쫄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커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힘들다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컷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2층에서 뛰어내리고 뭐 한 거 저희 물론 안전장치는 다 했지만 선배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 1인 2역 하신 장면도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저도 그 시나리오 볼 때부터도 그 장면이 되게 욕심났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규빈이가 들어온 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저는 보는 입장에서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뭐 갑자기 원래 그 선배님 후배님인데 약간 야자를 반말을 까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또 잘하면은 약간 리얼하지만 약간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순간의 연기는 어떠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제가 규빈이 연기할 때 되게 많이 관찰했어요. 아, 제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구나. 아, 제가 저렇게 감정을 하는구나 하고 많이 관찰하면서 그걸 좀 이입하려고 노력했고 아마도 나 자꾸 그 규빈이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 이름이 귤이거든요. 근데 규빈이가 더 어울린다고 맨날 규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규빈이도 아마도 내가 연기할 때 많이 선배님이 이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관찰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정말 순수 연기로만 그게 표현된 장면인데 저희가 완전 헷갈릴 정도로 네,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분 내려오셔서 네,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서 다시 할까요? 네, 마지막 하나 혹시 배우님이 해주시는 마지막 하나 더 남았고 네,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해주실래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 모신 엔차 관람 하신 분, 네. 두 분이 계시네. 엔차 관람인데 어제 안 받으셨던 세상에. 너무 많으신데 어떡하죠 이거? 예. 가위바위보 있다. 그럴까요? 요 네 분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여기 네 분, 예. 예,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는데, 예, 할까요? 예. 손 높이 들어주세요. 손 높이 들고 가위바위보. 보 두 분인데, 네, 보 두 분. 뭐 두 분이에요? 네. 자, 두 분. 자, 가겠습니다. 두 분이시죠? 네. 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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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질문 먼저 해주시고. 천천히 해요. 왜냐면 외국인이에요. 네네. 마지막 엔딩에서 시간이 안 왔으니까 진짜 몸이 바꾸면 아니면 안 바꿔요 잘 몰라니까 생각해요. 두 번째 영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속편. 네. 속편을 만들어주려면요, 이런 여러분들이 엔차 관람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강의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 좀 들으면은 저희가 아주 기꺼이 속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대사가 좀 있어요. 그 반갑, 한갑, 일각이 한국 옛날 그 시간이거든요. 일각이 15분 정도예요. 15분. 그래서 반각이라고 하면 7, 8분 내외라서 근데 저희가 마지막 이제 그 뛰어내기 전 시간이 뭐 12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재미있게. 근데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은 확실하게 의도를 갖고 만들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이렇게 소문이 나면 우리 영화가 오히려 안 좋다고 그냥 좀 자유롭게 그 여러분들 영혼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상상하시라고 즉답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서 하지만 제가 어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의 저희 의도랑 일치한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또 일부 아니시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서 선물 받아주시면. 네, 마지막 엔딩에 관한 것도 사실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그 엔딩을 보고 좀 승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각자 받아들이는 몫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게 사실 또 영화의 묘미긴 하니까요. 네. 저는 좀 가능하면 개인이 바람이 있다면 심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두 배우님께서는 결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영화는 각자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든 영화가 너무 딱 이거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픈으로 열어두면 여러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의 엔딩 보셨다시피 저희도 결말을 많이 열어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말씀에 숟가락 하나 없고요. 대신에 악귀는 죽어야 된다. 어제도 얘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악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박수 필요하고요.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신 분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포 영화 되게 무서워하는데 시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표 어렵게 구해서 왔고요. 질문 짧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목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민이 캐릭터도 신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규빈이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걸로 엔딩이 났는데 그 엔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엔딩 하시기 전에 다른 엔딩 구상하신 게 있으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배우님들이 생각하셨던 다른 엔딩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바보 같은 사람 촬영지에서 배종님 뵀었는데 다시 뵈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작품을 준비를 할 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저희 영화는 어떤 청춘들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것이 뭐 거주가 되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이 스토리에 녹여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테마를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결말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만 주인공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저 촬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산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은 과정인데 이 규빈이라는 캐릭터가 그걸 해냄으로 해서 결국에 자기를 지켜내고 덤으로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저는 이 주인공처럼 우리 젊은 청춘들도 좀 그러기를 바라죠.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여야지 이것이 내게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누가 꿈만 꾸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건 없다. 걸어서 걷기라도 해야지 뭐가 변화가 생기기
본인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거고, 근데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건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크게 꾸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혹여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을 꾸시고 또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당사자시기도 하니까 이게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비밀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엔딩에서 제가 아무래도 칼도 3번 맞았고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방 하나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만의 엔딩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민철 배우님 대답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해주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철 배우님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에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공포 영화를 보셨지만 오늘 밤은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집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셔서 저희 영화가 완벽한 집 2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다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긴 하시지만 다음번에 주위분들과 같이 영화를 좀 많이 좀 보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극장에서 여러분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